대중문화 현상으로 우리 사회를 진단한다. 문화코드 94.5. 네, 매주 화요일에는 뉴스 안에 담긴 다양한 대중문화의 코드를 읽어보는 시간입니다. 문화코드 94.5 정덕현 문화평론가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이 지난주에 이어서 네. 오늘도 중국 관련 이야기를 이제 나눌 텐데요. 네. 이 최근 벌어졌던 쯔위 사태. 네네. 글로벌 콘텐츠에 국가적인 갈등 요소들이 생길 수 있구나. 이걸 확인시켜줬는데. 맞아요. 자, 먼저 이 시간이 조금 흐르고 있지만 네네. 쯔위 사태가 벌어졌던 과정 정리해 네네. 주시죠. MBC의 마이 리틀 텔레비전이라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근데 이 방송 과정이 좀 독특하거든요. 네. 먼저 인터넷 방송을 실시간으로 내보낸 다음에 그것을 좀 재편집해서 TV 본방으로 내보내는 이런 방식입니다. 네. 그런데 이 인터넷 방송에 나왔던 걸그룹 그 트와이스 이 멤버 중에 한 명이죠. 대만 출신 멤버인데 쯔이라는 친구가 네. 이 대만 국기를 흔든 게 문제가 됐습니다. 네. 사실은 이게 문제 삼지 않으면 문제가 될 일도 없었던 일이라고 볼 수 있는데 그 국기를 쯔이가 갖고 왔을 리가 없잖아요. 네. 결국 제작진이 준 건데 준 거를 갖고 흔든 거죠. 그리고 되게 대만 국기만 흔든 게 아니에요. 옆에 네. 우리 국기랑 같이 흔들었어요. 네. 이게 무슨 얘기냐면 대만 독립 이런 걸 얘기하려는 게 아니라 어떻게 보면 서로 다른 국가잖아요. 그 국가 국제 간의 친선 어떤 이런 거 그렇죠. 아닙니까? 그 화합을 드러내기 위해서 네. 했던 건데 이런 상황이 벌어진 거죠. 자, 그런데 왜 이게 국가적인 분쟁까지 이어지게 된 겁니까? 야, 문제는 이것을 이제 정치적인 목적으로 이제 문제화하는 과정에서 생겨났는데요. 네. 황한이라는 인물이 여기서 갑자기 등장합니다. 네. 이게 대만에서 태어나서 중국에서 활동하는 분인데 연예인들의 각가지 정치적 이슈들을 건드리는 걸로 굉장히 유명한 분입니다. 근데 이분이 상당히 기막히게 어떤 그 정치적 의도를 좀 뒤집어 씌웠어요, 여기다가. 네. 그래서 이걸 굉장히 문제시하면서 뭐 대만은 독립운동자다 이런 식으로 붙였는데 아하. 이 사안이 중국과 대만의 외교 문제로까지 비화가 된 겁니다. 네. 왜냐하면 당시 이제 마침 있었던 대만의 총통 선거가 있었는데 그랬죠. 여기 이제 불난 곳에 기름을 확 부어버린 거죠. 그래서 중국에 굉장히 광적인 포퓰리즘이 막 일어났어요. 주위에 굉장히 비난 여론들이 막 쏟아졌는데 대만 선거에 이게 영향을 그대로 미쳤습니다. 네. 그래서 대만 독립 성향을 보인 민진당이 표를 더 많이 얻고 아하. 민진당 주석인 차이잉 의원이 대만 총통으로 당선됐습니다. 네. 중국은 이걸 절대 좋아할 리가 없겠죠. 지난주에 이 북경에 출장 다녀오신 얘기 했었는데요. 그러면은 이 현지 분위기 어떻든가요? 사실 이 사태의 중심에 이게 서 있는 쯔위에 대해서 중국인들은 양가적인 감정을 갖고 있더라고요. 네. 하나는 아무리 어려도 대만기를 흔드는 것 같은 건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아하, 일이다. 이렇게 네. 얘기하는 측면이 있고 네. 다른 하나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쯔위가 이만큼의 잘못을 저질렀다기보다 그걸 좀 정치 쟁점화한 이들이 더 문제다. 이런 동정론이 같이 동시에 있었다는 네. 거죠. 그 이슈를 처음 건드렸던 황한에 대한 어떤 비난 여론이 굉장히 고세지고 있었고요. 네. 결국 중국도 대만도 이 하나의 중국이라는 굉장히 민감한 사안이거든요. 이것이 이제 정치 쟁점화되는 거 이거 별로 원치 않는다. 이런 모양새가 보였습니다. 대만, 중국 양쪽에서 이 황한 씨는 트러블 메이커가 돼 있군요. 아, 그럼요. 네. 자, 사실 지난주에 이 김영희 PD의 중국 진출에 대한 이야기 조목조목 들려주셨었는데요. 네. 자, 우리도 중국하고는 역사적으로 이 동북공정 같은 네네. 상당히 민감한 국가적 쟁점들이 놓여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럼 글로벌 프로젝트를 하면서 네. 이런 갈등 요소를 어떻게 좀 처리하느냐 이거 앞으로 중요해지겠죠? 굉장히 중요한 문제가 될 것 같습니다. 네. 실제로 현지에서 김영희 PD에게 이제 쯔위 사태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아하. 이런 갈등 상황을 어떻게 헤쳐나가야 되는가 좀 물어봤거든요. 네네. 한마디로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로마에 가면 로마법을 따라야 된다. 이게 네. 답이라고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들의 생각에 배려해주고 맞춰줘야 되는 부분들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어느 정도. 다만 이제 그런 요소들이 있는 소재 이런 것들은 조금씩 피해 나가야 된다. 네. 그러니까 생각에 완전히 맞출 필요는 없지만 그런 소재들은 조금 피해야 된다는 생각을 얘기를 하셨고요. 네. 대신 국가적인 차원을 넘어서서 굉장히 보편적으로 공감할 수 있는 이야기 이런 것들을 많이 발굴해야 된다는 거죠. 이 폭풍효자는 효라는 걸 내세웠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이게 나라와 상관없이 누구나 다 공감할 수 있는 소재라는 거죠. 그러니까 말씀하신 대로 이 중국에서 만들었다는 폭풍효자라는 프로그램. 네. 그 힘이 부모 자식 간의 효의 이야기를 다루니까 네네. 이건 뭐 국가적인 특성에 상관없이 보편적인 소재다. 이렇게 볼 수 있겠네요. 그렇습니다. 그 부분이 이제 궁금하기도 해서 좀 물어봤거든요. 이게 리얼리티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실제로
눈물을 펑펑 흘리는 아. 그 출연자들의 모습이 자주 나온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현장에서 이제 촬영을 하면서 가끔씩 제작진들까지 다 눈물바다가 되는 경우가 아이고. 있다고 하는데 네네. 그때 이제 중국인이든 여기 또 대만인 출신의 연예인이 있어요. 아. 여기 출연자 중에. 들어와 있군요. 예. 네. 그 대만인도 있는데 또 대만인 또 우리 제작진도 같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다, 한국인. 다 같이 눈물바다래요. 아. 그러니까 결국 무슨 얘기냐면 요 현장 장면이 글로벌 콘텐츠의 지향점이 뭔가를 잘 말해주는 부분이라는 생각이 네. 듭니다. 그러니까 어쩌면 그런 글로벌 프로젝트가 국가 간 장벽을 넘어설 수 있는 힘이 돼주기도 할 거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사실 뭐 가족애라든가 또 남녀 간의 사랑 이건 네. 국경이 없지 않습니까? 아, 그럼요. 자, 하지만 이번 쯔위 사태를 통해서 그 대처 방식이 좀 영 좋지 않았다 이렇게 좀 이 비판하는 분들이 많던데요. 그렇습니다. 이 쯔위 트와이스의 소속사죠. 소속사의 JYP 엔터테인먼트가 이 사태로 굉장히 큰 손실을 입었는데요. 네. 경제적인 손실보다 더 큰 게 뭐냐면 위기 대처 능력에 있어서 신뢰를 상당 부분 잃었다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나중에 나와서 그런 얘기 했거든요. 이거 쯔위가 직접 나와서 사과도 하는 동영상이 올라오고 그러는데 그게 문제가 됐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맞아요. 부모의 동의를 얻어서 했다 이렇게 얘기했지만 이제 16살짜리 소녀가 홀로 카메라 앞에 서서 공개 사과하는 장면이 굉장히 맞아요. 정서적인 반감을 일으키는 맞아요. 사실이거든요. 이 부분이 자극을 해서 대만인들이 선거에까지 영향을 미친 부분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아마도 처음 겪는 일이었기 때문에 시행착오가 좀 있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네. 앞으로 계속 해나갈 이제 어떤 이런 다국적인 글로벌한 콘텐츠 이런 한류의 흐름을 본다면 이런 사태가 앞으로 반면교사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맞아요. 중국 시장이 크다고 중국에만 사과하고 보니 또 대만에서 역풍이 그렇죠. 일어나고 좀 미리 이걸 다 보고 그렇죠. 차근차근 그렇죠. 대응했으면 좋았을 텐데 맞아요. 말이죠. 자, 이번 사태가 중국과의 한류는 물론이고 향후 이 글로벌 콘텐츠 시대에 우리가 알아야 할 많은 것들을 시사했다고 보여지는데요. 아까 반면교사라는 말씀도 네. 쓰셨습니다만 한번 정리해 주시죠. 사실 국가라는 틀은 꽤 오랫동안 견고하게 구축된 거거든요. 그렇죠. 하지만 21세기 들어서 이 국가적 틀이 뭐 이렇게 바람직하다 뭐 이렇게 많이 안 드러나는 것 같아요. 국가 네. 틀을 넘어서서 요즘은 이제 지구적인 통합 이런 게 아니면 우리 다 죽는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다 공감대를 갖고 있기 때문에 이제 변화가 필요하다는 거죠, 결국은. 하지만 이제 오래도록 이렇게 구축된 국가 시스템이 한 번에 이렇게 바뀌기는 굉장히 어렵다는 얘기입니다. 네. 상당한 시간과 인내를 필요하는 작업인데 그래서 필요한 게 이런 문화 교류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맞아요. 듭니다. 문화는 국가 간에 이렇게 있었던 이런 부분들, 뭔가 경계와 배척의 논리 이런 것들을 상당 부분 해체시킬 수 있다는 거고요. 같은 인간 안에 어떤 공감대 이런 걸 통해서 묶어줄 수 있다는 거죠. 문제는 있을 수 있어요. 하지만 문제를 문제시하는 게 문제인 거예요. 아하. 미래의 문을 완전히 닫아버린다는 게 문제인 거거든요. 열린 문화를 바탕으로 문제를 좀 풀어나가는 지혜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자, 생각됩니다. 열린 문화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보편성, 인간의 보편성. 중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왜냐하면 아까 로마에 가면 로마법을 따르라 그랬는데 네. 우리나라 한류 스타가 일본에 가서 네. 독도 어느 나라 땅입니까? 그렇다고 일본 땅입니다. 그럴 수 그걸 없을 거 아니에요. 못하죠. 또 중국에서 뭐 백두산입니까? 장백산입니까? 그럴 때 장백산입니다. 이럴 수도 없는 거 아니에요. 그 질문 자체에 벌써 문제를 만들려고 네, 하는 소지가 맞아요. 들어있는 거예요. 이런 이제 이 나쁜 언론들도 또 중국, 일본에 있기 때문에 자, 보편성으로 돌파해 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문화코드 94.5 정덕현 문화평론가와 함께했습니다.